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 강성식입니다. 오늘도 이계호 박사님 모시고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좋은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요즘 커피도 빵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소비도 되고 즐기는데 어차피 즐겁게 먹는데 몸에도 좋게 또는 건강도 챙기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원래 이제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먹어도 되는. 되고. 예. 근데 이제는 필수식품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벌써? 그렇죠. 대한민국은 벌써 전 세계에서 커피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지금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안 먹으면은 뭔가 이상한 좀 그런 사람도 많이 아니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20대, 30대, 40대 층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안 먹으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찝찝하다. 뭔가 허전하고. 찝찝하다. 뭐 입에 뭔가 뭔가 음식인 냄새가 남아 있다. 이런 그 정도로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스타벅스라는 네, 프랜차이즈 업체 있죠. 그죠? 예. 거기가 작년도에 1년에 커피 매출을 얼마 올린지 아세요? 몰라요. 커피 매출만 1조 8천억 원치를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만 조가 넘었어요? 1조 8천억 원. 거의 2조 가까이. 원래는 이제 2조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더 이제 재미있는 통계는 1조 8천억 원의 커피 먹으러 간 손님 중에서 연령대로 어느 연령대 손님이 제일 많이 갔을까요? 아까 젊은 층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뭐 20, 30대? 20대, 30대 그것도 여성. 여성분이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커피 마시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먹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네. 조금 먹으면. 근데 먹는 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특히 젊은 층들이 커피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요즘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100cc짜리 종이컵 같은데 이런 데 컵을 먹었잖아요. 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머그컵? 아니, 머그컵 아니에요. 1리터. 아, 1리터를 1리터짜리를 팔아요. 아예 그냥 아예 타져 카페에서. 있는.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숍에 가게 되면 1리터는 많은데. 1리터짜리 커피를 아예 기본으로 파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옛날 종이컵 자그만 데 네.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5배, 6배, 7배짜리 커피, 1리터짜리 커피를 서슴없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한꺼번에.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지금 농촌에도 일할 때 예전에 막걸리도 먹었지만 커피는 없으면 서너 안 돼요. 잔씩 전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믹스 커피라든가. 이제 믹스 커피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그 커피 유형 중에 하나인데 달콤한 커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설탕과 후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다음에 커피의 그 진한 맛하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 공급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설탕을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좀 고급 커피들 믹스나 설탕이 들어가면 또 건강에 안 좋다 해가지고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 먹는 뭐 아메리카노나 또는 이제 특히 여성들이 이제 커피만보다는 커피 마시기 좋게 우유하고 섞어서 라떼라든지 라떼 좋아하죠. 그렇죠. 라떼라든지 이런 커피를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라떼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우유가 한 7, 80%, 커피 커피가 안에. 한 2, 30%.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커피가 아니고 우유네. 우유예요. 예. 우유에다가 커피를 커피, 섞은 것이지 예, 맞습니다. 커피에다 우유를 넣은 게 아니죠. 우유량이 예, 훨씬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제 커피숍에 가서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건강 커피 컨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건 얼마 전에도 이제 외국에서 논문이 많이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커피를 내려서 먹는 방법 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 상업적인 커피는 종류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프레소라는 기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네. 물에 희석해서 먹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종이 필터를 써가지고 걸러서 먹는 핸드드립.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네. 이제 하고 있고, 특히 기계를 사용한 에스프레소 기계를 사용한 커피 머신이 거의 상업적으로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핸드드립은 거의 한 10%, 20%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에스프레소라는 그 기계는 커피를 뽑을 때 압력을 굉장히 높은 압력을 집어넣어요. 보통 10에서 15기압 정도 엄청난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커피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뽑아내죠. 다 뽑아내기 때문에 효율은 좋겠네. 예. 예, 효율이 굉장히 좋죠. 성분까지 대신 좋아야 되는데. 예. 성분 중에 이것저것 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지방, 기름 성분도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예. 워낙 강하게 그렇죠. 워낙 밀어내니까.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핸드드립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자연 자연 낙하가요? 낙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량이 아무래도 적게 되고, 또 종이 필터를 쓰게 되면 종이 필터는 지방을 흡수해요. 그러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내려온 아메리카노하고 그다음에 핸드드립을 종이 필터를 통한 핸드드립을 통해서 나온 거하고 이 두 개의 지방량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되는 물질 같은 걸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훨씬 더 핸드드립 쪽이 작겠죠. 예.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맛이나 이런 데 기호도 선호도들은 비슷한가요? 선호도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에스프레소는 기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고소하고 더 좋아하겠는데 네, 그러면? 고소하고 커피향이 강하고, 핸드드립 쪽은 이제 깔끔한 맛, 그죠? 지방량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깔끔한 양,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실제로 그 두 개의 양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몸에서 뭐 지방량이 많다든지 또는 콜레스테롤치가 높든다든지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메리카노보다는 핸드드립 쪽으로 드시는 것이 더 조금이라도 낫겠다. 건강에 예. 낫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는 소비자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 판매하시는 분? 예. 커피라는 것은 이제 생두가 있잖아요. 네, 그죠? 원두. 예. 생두. 네, 생두. 생두라 예, 그래요. 예, 예. 열처리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생두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두를 이제 굽는단 말이죠. 이걸 로스팅 한다 그래요. 예, 로스팅 한다고 이제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할 때도 보면은 참기름, 들기름 할 때도 보면 열을 가해가지고 볶잖아요. 예, 볶고 뽑죠. 난 다음에 짜면은 기름이 더 많이 나오고 향이 진하겠죠. 예. 똑같아요. 커피 그 생두도 씨앗이잖아요. 예. 참깨, 들깨와 똑같이 씨앗을 볶아가지고 물을 넣어서 우려 먹으면 거기서 더 양이 많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동안에는 이제 이 스타벅스라든지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이런 회사에서는 커피를 진하게 볶았어요. 그걸 세게. 예. 강배전이라고 그래요. 강하게 볶았어요. 굉장히 강하게 볶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진하고 고소하고 씁고 뭐 하여튼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과 몇 년 전서부터 약하게 볶아보자. 약하게. 약하게 소위 약배전을 해서 커피는 검은색이 아니고 갈색이라 해야 된다. 또는 커피는 이런 쓴맛보다는 과일차 같이 신맛이 나야 된다. 맛도 좀 식초 변화를 같은 주고. 그런 무슨 이런 거 자두같이 네. 신맛이 나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도 이 약배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커피 생두를 약배전을 해서 볶게 되면은 화학 반응 중에서 메일라드라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메일라드가 뭐냐면은 빵을 구우면 빵의 색깔이 갈색이 되잖아요. 예, 위에. 예. 네, 고기를 굽게 되면 고기 색깔이 갈색이 되죠. 그 갈색이 되는 현상을 메일라드 반응이라 그래요. 메일라드 반응, 예. 근데 그 메일라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맛이 좋아져요. 쓴맛이 줄고 맛이 좋아지는 맛이 거예요. 좋았던 얘기는 어떤 구수한 맛이라든지 고소한 맛 그런 왜냐면 향도 그렇고. 빵에 그 맛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그게 갈색을 변하면서 그 빵의 구수한 빵 향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메일라드 반응에 좋아지는군요. 의해서 네. 빵의 맛이 좋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세상은 참 공평해가지고 맛있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나쁜 것도 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쪽인가 보네. 이 예.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이제 커피의 발암물질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래도 그 속에 포함된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있는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피에 그 들어있는 약배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자튀김, 아, 튀김류. 네. 시리얼, 뭔가를 볶았을 때 이럴 때도 똑같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겠네. 그걸 먹는 양이 이제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커피도 세계적으로 먹고 전 감자튀김도 세계적으로 먹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법적으로 막 하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권장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권장치요? 권장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달 네. 올해 10월 달에 식약처에서 지금이네. 그렇죠. 이번 달? 이번 달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권장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몰랐네. 이제 인터넷에 네. 뒤져보면 아는데 네.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영유아가 먹는 시리얼. 그쪽에 얼마 이하? 아크릴아마이드가 300 ppb 이하라 된다. 이하라. 300. 예. 커피는 800 ppb 이하라 된다. 커피도 드디어 커피. 들어. 그다음 세 번째 감자튀김, 과자는 1000 ppb 이하라 된다. 왜 이렇게 차이를 뒀죠? 그거마다? 영유아는 이해가 되는데 커피하고 감자튀김. 차이를 둔 이유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커피하고 과자하고 감자튀김하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수치가 그만큼 그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평균치라든지 이런 건 그 사람들한테도 과자에 대해서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일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시간이나 그래서 여유를 이제 두고. 평균적으로 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다 수집해가지고 벌써 한 7, 8년 정도 분석을 했을 때 네. 그래도 과자류는 1000, 커피는 800, 영유아 시리얼 300 ppb. 정도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서 줄이는 노력을 하자. 저감화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도 입장을 좀 좀 고려를 해서 올 10월 달에 며칠 전에 그 권장치를 만들고서는 내년도 2021년 1월 1일서부터는 그걸 가동을 해요. 아, 지금은 이제 개도 개도식이 아니고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상 나오는 게 있으면 식약처에서 그 제재가 회사에서 들어가요. 제재라기보다는 아직은 경고예요. 아직은 아직 예, 법적으로 제재는 안 예, 들어가고 예, 이제 예. 권장치니까. 권장치. 규제치 같으면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데 네. 권장치. 내년도 그러니까 권장치네, 그렇죠. 그러면? 당신 거를 분석해 보니까 당신 감자튀김에 1000이 나오더라. 1100이 나오더라. 우리 권장치가 1000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0 이하를 낮춰라 하고 이제 시간을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낮춰라 하고 이제 이렇게 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커피 파는데 분석해 보니까 900이 나왔다. 그럼 권장치가 800이기 때문에 당신 커피는 로스팅 할 때 더 줄여라, 노력해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이런 이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 중에서 800 ppb가 넘는 커피가 판매가 되고 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원래 커피를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도 잘 안 먹어요. 잘안 1년에 먹기보다는- 한두 잔 먹으면 나도 많이 1년에 먹습니다. 한두 예. 잔. 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내가 이제 커피 먹으러 가면 왜 커피를 좋아할까 싶어 가서 이제 한 모금씩 맛보다 보니까 1년에 이제 한두 잔을 먹는데 제가 이제 이 식약처에서 그런 이제 모니터링 연구에 참여를 해보니까 예. 의외로 커피 중에서 뭐 좋은 거는 괜찮은데 또 의외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소위 약배전한 커피 중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의 농도가 800, 900, 1000 이렇게 나오는 커피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약배전한 거하고 좀 강배전이라겠나요? 그거하고에 따라서 그 아크릴아마이드 차이가 좀 나나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강배전보다는 약배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각보다 좀 그게 차이가 이제 나네. 그게 이제 커피 전문가들이 생각하고는 반대예요. 네, 지금 네, 저도 보통 언뜻 사람들은 강배전 하게 되면은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배전 하게 되면은 아크릴아마이드 말고 다른 종류의 발암물질이 나와요. 또 다른 종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도
강배전 때 많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의외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이제 그 소식이었어요.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좋아하지는 않지만서도 커피 좋아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건강한 커피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직접 수천만 원을 주고 로스팅을 사가지고 네. 제가 강배전, 약배전, 중강배전, 중맥배전 다 여러 해보셨군요. 가지를 해보면서 커피를 로스팅하고서 저는 또 전공이 이제 분석학이니까 네, 그러죠. 바로바로 네.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고 네. 아크릴아마이드가 없는, 아예 안 나오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올 정도까지. 최첨단 장비 가지고 분석했을 때 검출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면 뭐 없다고 봐야죠. 네. 있기는 있는데 뭐그 검출한 게 뭐 검출한 게 이쪽까지 이하가 되니까 기계에서 검출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있기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있는데 검출한 게 이하예요. 검출한 게 얼마냐면은 최첨단 기계 가지고 분석한 게 검출한 게가 10ppb예요. 10ppb. 예. 10ppb인데 10. 예, 10. 근데 아까 우리가 800, 염료하는 네, 얼마? 300. 300ppb. 네. 커피는 얼마? 8. 8. 그럼 검출한 게 이하는 뭐 10ppb 이하니까 0으로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죠? 검출 안 됨.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죠? 예. 엄청난 그 대단한 거죠. 예, 네. 방법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는 특허 출원을 시켰어요. 그래요? 네, 특허 출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위에 관심 있는 커피 전문가 있죠. 네. 커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자, 당신이 지금 현재 이제 커피는 약배전을 해가지고 신맛이 나고 과일 맛이 나고 커피는 갈색이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검은색의 커피보다는 아크릴아마이드가 훨씬 더 많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높아진 분석해봐야 거예요. 알겠지만서도 훨씬 더 높아졌고 그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배전 커피를 분석했을 때 800, 900, 1000이 나오는 커피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커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 커피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서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 아크릴아마이드가 없는 쪽으로 로스팅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예, 기회를 주면 좋죠. 내가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건강한 커피를 손님한테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그거는 로스팅 할 때만 몇 도시에서 몇 봉안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거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재 노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있다면은 내가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줘서 이 그래요? 건강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영상이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 오히려 혹시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또 하나의 정보가 되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태초 먹거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비밀글을 날려놓으시면은 제가 그 비밀을 보고서 서로 뭐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예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맞습니다. 기호식품인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적당하게 즐길 정도로만 드시라. 그 다음에 만약에 몸에 뭔가 이상이 있고 뭔가 좀 하여튼 뭐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든지 지방치가 높다든지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지방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핸드드립, 핸드드립을 택하라. 필터로 네. 해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드시는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커피 한두 잔 먹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네. 양이 작기 때문에. 절대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관련된 발암물질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서너 잔 먹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시리얼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다 합쳐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소위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크릴아마이드
합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커피도 아크릴아마이드가 작게 포함된 또는 없게 포함된 그런 로스팅 있는 커피를 먹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삼겹살에는 구워 먹잖아요. 탄 거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뭐 그러잖아요. 얘네 같은 물질인가요? 우리가 이제 삼겹살이나 구이를 이제 고기를 이제 태워서 먹는다. 먹을 때 구워 먹는 게 맛있나요? 삶아 먹는 게 맛있나요? 구운 게 맛있죠. 당연히 뭐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공평해요. 공평해가지고 구워 먹는 건 맛있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야. 그 어떤 대가냐? 자, 고기를 굽게 되면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굽게 되면은 기름이 있잖아요. 네. 그 기름 성분이 타는 거예요. 타면은 고기가 검게 타죠. 네.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에요. 벤조피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면역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또는 그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몸이 약해져 있다. 내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날 한잔 하잖아요. 그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고기 네. 먹으면서 한잔 하잖아요. 주로 많이 굽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은 날은요. 고기를 안 먹는 게 좋고요. 꼭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구운 거보다는 삶은 고기. 찐거나 이제 삶은 거. 수육 같은 거를 그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기름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탄 거는 발암물질 중에서 무슨 발암물질?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커피를 강배전을 하게 되면은 기름기가 많이 나오면서 바로 그게 벤조피렌의 나오는. 발암물질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약배전을 하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양극단에서 발암물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 종류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강배전이라든지 고기 검게 탄 거 있죠. 그건 이제 벤조피렌은 네. 발암물질 1그룹이라고 해요. 1그룹. 1그룹이에요? 1그룹이에요. 네. 아까 약배전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는 2그룹이에요. 그럼 1그룹과 2그룹의 차이가 뭐냐면 1그룹은 동물 실험을 해서도 발암이 증명이 됐고 인체 실험을 해서도 발암이 증명이 됐다. 이걸 1그룹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되겠네. 그렇죠. 2그룹은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발암물질이 됐는데 인체 실험을 현재 진행 중. 아직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동물까지만 실험하고 인체는 아직 실험 중. 그 2그룹으로. 이건 2그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크릴아마이드에서는 규제치가 없는 거예요. 그룹 1에 대해서는 규제치가 있어요. 벤조피렌이 보통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면요.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을 볶을 때 네, 많이 볶으면 걱정되더라고. 나오는 네. 물질이 바로 벤조피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류의 식용기름,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 올리브 무슨 기름이든지 간에 열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상업용 기름은 반드시 벤조피렌을 분석해서 규제치가 있기 때문에 그 그 이하로? 규제치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법적 제재가 들어가고 공장을 문을 닫게 만들고 그 물건을 전부 폐기 처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1그룹이고 이기 때문에. 2그룹은 아직까지 권장치. 요번에와 같이 권장치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낮추도록 계속 정부에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나중에 규제치로 바뀌게 되면 법적 제재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권장치를 가지고 그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생산 공장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경고를 하고 낮추라 그러고 그런 단계군요. 저감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굽는다는 거에 대해서 보면 쓸 수 있는 게 누룽지라든가 뭐 다른 뭐 하다못해 현미에도 볶아 먹는 분이 있잖아요. 뭐 보리차를 볶는다거나 이럴 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경을 쓸 필요가 크게 없는 건데 그것도 신경을 약간은 써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이제 만들어지려면은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성분, 환원당이라는 성분하고 이제 아미노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있어야만 두 개 같이 생기는 있어야 되는데 요 필수 이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그래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감자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게 많고 상대적으로 쌀은 좀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큰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마 좀 중년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네, 꼭 보통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45세 이상 예, 분들이 많이 봐요.
집에 그 돼지 감자가 좋다고 드시는 분이 참 많아졌어요. 그죠? 돼지 많이 감자. 이렇게 저기 뭐 그죠? 근데 덮어서 이제, 먹죠. 돼지 감자를 먹을 때 첫 차로. 번째 이제 그 뭐야 절임해서 절임해서 장아찌나, 식초라든지 예. 장아찌를 넣어 드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차를 해서 네. 불에 덮어가지고 보통 귀찮으니까 뻥튀기 하는 데서 예,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 하죠, 오죠. 그죠? 예. 돼지 감자는 절대로 덮으시면 안 돼요. 돼지 맛은 감자는, 좋던데, 예, 맛이 좋아지는데 다 맛이 아까 얘기했죠. 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네. 감자류는 가급적이면 열을 가하는 쪽에서 이게 볶거나 벗어나는 게 이렇게 좋다.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를 드실 때는 그냥 장아찌에서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해가지고 이제 볶지 말고 말려서 그냥 말려도 예, 되더라고요. 그냥 약- 말려가 예, 약간, 예. 그냥 이렇게 저 태양빛에 말려서 말리거나 끓여 건조기에 먹더라고요. 말리거나 그냥 착 끓여 먹는 그걸 추천하지 프라이팬에 볶거나 뭐나 하는 것들은 저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 건조할 때를 건조기를 통해서 말리는 건조기 정도는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겠죠? 왜냐하면 아크릴아마이드는 보통 150도에서 200도까지 높은 정도는 열이 안 올라가니까. 높은 열을 넣을 수 있는 때만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건조기는 30도, 40도 이 정도에서 건조를 하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열풍 건조를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불을 보통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 건조기는 온도가 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다시 커피로 돌아가서 이제 커피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로스팅하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로스팅한 걸 사다가 이렇게 본인이 뭐 갈아서 뭐 이렇게 내려 먹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럴 때 뭐 그 가능한 한 그 사올 때 그런 성분 표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복걸 복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뭐 자기가 먹는 커피 속에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얼마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걸 원두라고 하나요? 예, 원두. 네. 현재는 없어요. 그럼 제품에서만 그 발암물질 1군만 그 검사를 하고 제품에서만 중간에 있는 그런 원두에서는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크릴아마이드 규제치가 아니고 그건 아니 권장치이기 때문에 벤조피렌. 예. 벤조필에 대한 부분들은 원두에서도 있나요, 규제치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법규를 모르겠는데 아마 규제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야 될 것 있어야 같아서. 될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커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규제치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호식품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에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다고 알려지는데도 그런데도 피우지요. 규제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규제치가 없잖아요. 그거 이상 넘으면 담배 못 팔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기호식품 조금 더 예, 완화. 그래서 담배에도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요. 그렇지만 그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다고 못 팔지 않잖아요. 아마 커피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제치는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그냥 식품 쪽에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식용유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기호식품에 커피하고 담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치는. 네, 알겠습니다. 커피도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되고 수정될 있나요?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준비 제가 중인가요?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직접 로스팅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시제품들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양은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서도 이제 방법은 원한다면 있다. 예, 그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그 원두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 이런 식은 아직 안 갔지만 조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죠. 네, 어쨌든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요즘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속사정이라면 좀 그렇고 유해 성분이 있는 것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계호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